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우리가 6월 모의평가 문제지. 거기 보시면 자, 가나 다라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체크했나 보시고 그 선지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선이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 꽤 오래 걸렸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자, 가볼게요. 자, 먼저 가달락 한번 봅니다. 자, 1번 문제가 일치 문제였고요. 그죠? 1번 문제가 자, 일치 문제였고, 2번 문제는 이제 기억에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에 예. 자, 그리고 3번은 보기가 있지만, 자, 보통 정답의 근거는 텍스트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볼게요. 학습을 위한 읽기는, 자,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 이걸 체크한 이유는 목적이기 때문에 체크했습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들 출제 요소라고 선생님이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목적이라고 체크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수. 그래서 자, SQ3R이래요. 그럼 바로 다시 1번 문제로 내려가야죠. 그렇죠? 1번 문제를 내려가줘야죠. 그래서 먼저 해당되는 거, 그렇죠? 제껴나가야죠. 자, 2번 바로 제껴나갈 수 있다. 그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읽기 전략. 맞죠? 지식 습득 있잖아. 결국 우리가 늘 연습해왔던 거 있잖아요. 목적은 출제 요소라고. 그죠? 그 목적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은 출제 요소. 그래서 2번에 날리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날리죠? 내용 파악과 기억이 필수적이다. 그치? 3번도 날라가고요. 그래서 2번, 3번이 날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고요. 자, 나와보니까 SQ3R은 훑어보기, 질문하기, 읽기, 자, 암송하기, 재검토하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멈춘다 그랬죠? 독해를 멈추고 나머지 5개를 찾잖아요. 근데 이런 안 보이는 거야. 처음에 훅 눈으로 보는데 뭐야 어딨어? 근데 그 다음 단락에 훑어보기와 질문하기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다음 단락에. 그러면 바로 앞 단락에 뭐가 있겠니? 읽기와 암송하기와 재검토하기가 앞에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그럼 이 앞 단락에 모든 게 다 있겠구나. 그치? 그 세 가지가. 자, 그래서 뭐가 눈에 들어요? 먼저가 눈에 보였어. 그 먼저 보이자마자 다음을 찾았습니다. 둘째를 찾았어. 다음으로 이게 눈에 보였던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먼저 제목, 목차, 요약문 등을 훑어보면서 글의 내용, 핵심 내용을 개관하고 예측하고, 자, 훑어보는 과정에서 자, 얻은 정보를 자, 토대로 자, 질문을 자, 만듭니다. 다음으로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글을 읽는다. 요게 읽기야. 그지? 그 다음에 읽은 후에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보는 과정을 통해 기억하며 암송한답니다. 마지막에 있네요. 선생님 이거 체크 안 했네. 마지막 끝에 뭐예요? 다시 확인해보고 자, 재검토한다. 당연히 여기서는 뭐 나올 게 일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 단락에서 나올 게 일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딱 내려갔습니다. 자, 내려갔더니 자, 거기 우리가 4번 선지 볼게요. 글을 읽고 전체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은, 그치? 자, SQ3R에 포함된다. 그렇죠? 거기 재확인. 어디? 그 나달락의 마지막 줄 있잖아요? 전체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고. 그죠? 다시 확인하는 거니까 재확인이죠? 그렇다면, 자, 4번도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1번과 자, 5번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우리가 자, 다단락을 한번 보죠. 이 전략에 자, 읽기 전 활동인 자, 훑어보기와 질문하기. 이 두 개가 같이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훑어보기 세모 잡고 질문하기 역세모를 잡았는데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한 문장 안에 따로따로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깔끔하게 훑어보기 앞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능동적 읽기에서 중요합니다. 능동적 이런 거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이야. 능동적 이런 말. 자, 훑어보기는 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미리 파악. 그래서 독자는 훑어봐. 그리고 읽어야 한 내용. 자, 그다음에 전반적인 내용 확인. 그 다음에 배경 지식 활성화. 그리고 장점. 근데 장점이 늘 출제 요소예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밑줄은 안 쳤었어요.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는 자 묶어가지고 플러스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질문하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문단 안에 있으니까. 그럼 질문하기도 자 위에처럼 훑어보기에 대한 중심 내용 얘기해주고 장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예측이 되죠. 그래서 질문하기는 읽는 목적을 고려해서 아 질문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가 장점이 쫙 나와요. 됐죠? 근데 거기 보시면 봐봐. 밑에 두 번째 문장 있잖아. 스스로 만든 질문을 여기 왜 밑줄 쳤냐면 그 윗문장 보니까 봐봐. 질문하기의 효과는 타인이 질문을 제공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됐죠? 자 비교가 확실히 나오지. 발생할 수 있지만 뭐 할 때 더 크다? 스스로 만든 질문을 활용하여 읽으면 인과문장이고요. 능동성이 더 강화된다. 그러니까 앞에 완전히 비교가 확실하게 돼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밑줄 쭉 친 거예요. 됐죠? 이것이 바로 3번의 4번 선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정답 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이 이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거기 우리가 자 다단락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단락을 한번 볼게요. 자, SQ3 아래에서 새로운 활동. 자, 기억의 예입니다. 이거 잘 잡아줘야 됩니다. 기억의 예예요.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어. 그러면 보통 요 단락 안에 이 주변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나옵니다. 자, 새로운 활동을 추가한 게 바로 보니까 활동이 뭐야? 그래가지고 따옴표 있는 걸 뭐 미리 봤어요. 관점 바꾸기가 있고 숙고하기가 있더라. 그렇죠? 자, 관점 바꾸기인데요. 관점 바꾸기는 글의 내용을 A, not B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수동적의 X치고 어디 밑줄 쳐? 저자의 입장. 됐죠? 저자의 입장이라면 글의 순서를 어떻게 할까? 내용 전달 방법을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어떻게 된대요? 장점,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대요. 2번의 정답 5번입니다. 왜요? 글의 내용 중 어떤 것을 글의 첫머리에 외치면 좋을지 저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됐지? 결국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거 뭐죠? A, not B. 그렇지. 이게 그대로 또 선지로 만들어지는 거지. 자, 됐어요? 그럼 나머지 한번 볼게요. 1번. 자, 이 글을 읽고 후 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문장을 되뇌어 본다. 이거 암송하기예요. 이건 암송하기입니다. 나달라게 해주세요. 읽기 전에 만든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을 찾아보며 읽는다. 이거 읽기고요. 글의 목차를 보면서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예측, 이거 훑어보기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저자가 의도한 대로 수동이 아니고 자, 수동적인 입장에서 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아예 틀린 거죠. A, not B라 그랬잖아. 그지? 수동이 아니라 작가의 입장. 그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한 거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A, not B는 무조건 읽으면서 체크를 해놓고 만약에 물어봤을 때 그걸 먼저 봤어야 되는 거야. X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제 A, not B의 가장 기본 핵심은 뭐냐면 정말 불필요한 얘기잖아. 수동적 얘기 안 해도 된다고. 거기에 빼도 돼. 수동적인 걸 빼고 자 한번 볼까요? 관점 바꾸기는 자 글의 내용을 자신이 저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만 끌고 가도 된단 말이야. 굳이 수동이라는 말을 넣었다는 얘기는 출제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니까 A, not B는 무조건 체크했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자 5번 선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갑니다. 이제 숙고하기 갈게요. 숙고하기를 추가했는데 자 뭐죠? 배경 지식과 이해한 내용을 연결하래요. 그렇죠? 연결해서 글의 내용을 자 깊이 있게 자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숙고하기는 신중하게 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은 뒤에 됐죠? 글을 읽은 뒤에 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과 이해하는 연결. 정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5번 선지 볼까요? 관점 바꾸기입니다. 글의 내용을 분석적 읽을 수 있다. 거기 어디 있어요? 장점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장점은 늘 출제 요소라고 했죠. 플러스 분석적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1번과 2번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적이 출제 요소가 되네. 됐죠? 여러 가지 것 중에 A, not B가 출제 요소네. 그리고 장점과 효과 이게 출제 요소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목적과, 자, A, not B, 자, 그 다음에 장점. 이런 게 출제 요소구나. 그쵸? 이런 걸 적어야 돼, 사실은, 필기는 얘들아. 거기다가. 그래야 잊지 않아. 선생님이 적어줄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여기 하려고 노력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떤 장점 및 효과. 이런 거 무조건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목적. 그죠? 목적도 아까 출제 요소가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A, not B. 그쵸? 이런 것들이 출제 요소니까 잡아내야 된다라는 얘기. 그럼 3번을 가볼게요. 3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이번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합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네요. 이야, 진짜 신기하게 나왔지, 그지? 보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자 이해한 것은.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그럼 정답의 근거는 어디야? 윗글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윗글에서 나와. 자, 가볼게. 그럼 앞에가 뭐가 나올까? 앞에가 보기. 그럼 뒤에가 텍스트. 요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머나. 우리 많이 했던 거 있었지? 여기에 텍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기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늘 봤던 어떤 유형은 이걸 바탕으로 특히. 그쵸? 요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왔어? 선지가? 여기가 텍스트가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뒤에가 보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연관성을 잡는 게 핵심이었잖아. 맞지, 그지? 이렇게. 근데 이번엔 반대야. 이번엔 반대인 거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보는 거야. 그럼 똑같이 가볼까?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네. 자, 여기가 보기가 되고요. 윗글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여기가 텍스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지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까? 여기 보기 나와야지. 자, 그리고 끊고 여기 뭐 나와요? 텍스트 나오겠지. 됐죠? 그렇다면 이 둘의 연관성을 우리가 잡는 거죠. 철저하게 이건 대응성입니다. 이걸 내 연관성이라고 그랬어? 자, 대응성. 됐지?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럼 앞에가 보기고요. 그럼 뒤에가 이제 그건데. 자, 볼게. 훑어보기와 관련된 실험에서 훑어보기입니다. 왼쪽에 있었죠? A그룹에는 제목이나 요약문을 훑어보는 방법을 알려줬대요. 자, A그룹이 있고, 자, 그 다음에 B그룹이 있습니다. 자, A그룹은 제목이나 요약문을 훑어보는 방법. 자, 얘는 방법을 알려줬고요. 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면 A그룹은 그렇지. 읽기 시간이 짧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훑어보기 방법을 알려줬더니 자, A가 더 빨리 읽었다. 자,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하기. 자, 이번엔 C와 그 다음에 D가 될 거예요. 자, 질문하기는 자,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개념 중심으로 기억하도록 하는 건데 개념을 선별하고 정리해 활용할 수 있는 자, 질문을 제공했습니다. C는 이제 질문을 제공했어요. 자, 얘는 제공했고 자, 얘는 이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나와야죠. 자, C그룹이 우수했다. 요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그치? 깔끔하게. 했더니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 독서 할 때도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 각 단락의 첫째 줄을 먼저 보고 가면 편하다고. 그렇지? 훑어보기 기억나죠? 첫 번째 단락을 보고 나서 각 단락의 첫째 줄을 먼저 그냥 밑줄 치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한번 보고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1번 문제처럼 1번 문제, 일치 문제 있잖아요. 그거의 주어부까지만 봐도 훑어보기가 어느 정도 되긴 해요. 자, 1번에 보니까 숙고하기는, 2번에 SQ3R은, 그 다음에 3번에 학습을 위한 읽기는, 그 다음에 4번에 뭐 글을 읽고 전체 내용 재확인, 이건 좀 이렇게 구체적이고요. 그 다음 5번에 관점 바꾸기는.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전체 흐름이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사실. 그래서 각 단락의 첫째 줄을 밑줄 딱딱 쳐놓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자 가봅시다. 1번. A그룹이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데 제목이나 요약문이 자 활용되었겠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기 자체에 있죠? 제목이나 요약문. 그죠? 첫 번째 줄에 보기 자체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이나 요약문. 자, 2번. 자, A그룹이, 시간이 짧은 것은 뭐냐면, 자, 훑어보기 가볼게요. 훑어보기에 거기 우리가 다달락에 그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니? 장점? 그렇지? 거기에 뭐가 벌써? 적응력이 높아져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보이니? 그렇지?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얘들아. 요런 방식 있잖아? 자, 팁이야, 팁. 선생님 문제를 좀 보면서. 팁이잖아? 그러면, 텍스트 있잖아. 여기에 보통 정답의 근거가 일반적으로 3개에서 4개가 여기서 나와. 근데 가장 많은 빈도는 정답의 근거가 텍스트에 나오는 게 4개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정답의 근거가 나오는 게 보통 하나야. 이게 너무 많더라고. 일부러 1번에 보기에서 어떤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 거기서 못 찾게.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았어. 선생님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이거다. 얘를 바탕으로 얘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 자 정답의 근거 4개가 텍스트에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가 안 나와. 근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야? 보기에 있는 거야. 이런 경우가 꽤 많다고. 알겠지? 이런 유형들이 꽤 많다. 정답 근거가.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친절하게도 보기에서의 정답 근거를 1번에서 딱 잡아낸 거예요. 사실. 친절하게도 금방 보이게끔.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볼게요. 자, C그룹입니다. C그룹 질문은 좋은 거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도록 했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중심으로 자 읽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어디예요? 자, C니까 질문하기예요. 그죠? 질문하기 장점 파트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장점 파트 거기 보시면 거기 나와 있다. 플러스 표시해서 아주 그냥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더 잘 선별하는 거야. 그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장점에 나오고요. 자, 4번 아까 있었죠? 4번. 자, 독자가 질문을 만들어 글을 읽도록 한다면, 자, 보기고요. 독자의 능동성은 유사가 아니라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렇죠? 아까 그래서 거기다 밑줄 딱 친 거 우리가 보일 거예요. 그죠? 제공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보조사로 해서 더 강조하는 게 뒤에 나오기 때문에 밑줄 쫙 친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출제를 만들어줬고, 자, 5번에 보니까, 자, 내용에 집중하여 읽었기 때문이건, 자, 이 부분이거든요. 내용에 집중했다. 그럼 C그룹에는 우리가 질문하기 파트를 가서, 자, 내용에 집중. 그렇지. 거기 우리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용에 집중하여 읽기 때문에가 눈에 들어오지. 거기 보입니까? 찾았어? 그 단락. 다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 집중하여 읽기 때문에. 결과 어디서 나왔어? 장점에서 나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자. 이런 것들 기억하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졸리죠? 한번 봤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문학으로 갈 겁니다.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우리 교재로 갈 거야. 왜냐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이거 해설 강의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할까 생각 중이야. 수능 완성 나가면서 이거 그냥 한 달 내에 그냥 끝내. 이렇게 할까 좀 고민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했어. 자, 갑니다. 이제 여기 하근찬의 나룻배 이야기인데, 자, 이 정도는 다 맞추셨어야 했습니다.
여기 소설.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가, 아냐, 모르냐를 떠나서, 이걸 떠나서, 이 정도의 문제 정도라면,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 정도라면 다 맞아 써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 원리를 좀 선생님이 여기 문제에서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 그것 때문에. 자, 우선은 선생님이 어떻게 체크하는가 한번 볼게요. 그거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좀만 참아. 한 번에 해야 되니까. 자, 아들 천달의 안부를 묻은 양생원은, 자, 인물을 체크하고 오른쪽에 반응 체크하잖아, 선생님이. 그렇지. 그래야 일치 문제 풀 수 있다고요. 자, 양생원은 절로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천달이 두칠이 용팔이한테 뭐 소식이 없었으니까 한숨이 쉬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반응에 대한 원인이 소식이 없는 거잖아요. 인물, 반응이 된 원인. 자, 소식이 없어. 도토리 중요하지 않고요. 자, 두 번째 줄. 자, 동네에 참 슬픈 일이 하나 생겼다. Why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럼 왜 나왔을 때 거기에 무조건 체크. 자, 모량댁이 나왔습니다. 인물 체크하시고요. 죽었어요. 그럼 왜 죽었지? 라고 했더니 밑에 두칠이를 목매어 불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칠이의 어린 동생들은 참 불쌍하게 되었다고 갑분이가 가슴 아파했습니다. 갑분이의 반응이 나오죠. 그럼 여기 하나의 장면이 끝났어요. 그렇죠? 하나의 장면이 끝났죠. 왜? 뒤에 보니까 어떻게 났어? 한방눈이 갑자기 배경 얘기로 확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장면 전환을 했어야지.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일치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좀 그런 편이야. 선생님은 바로 일치로 들어가는 편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밑에 중략 전까지 읽어도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가 눈에 들어와? 그래서 선생님이 일치 볼 때는 거기에 인물 있잖아. 일치 볼 때 인물은 우선 다 체크해놓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인물이 우리가 여기 위에서 체크했기 때문에 18번에 인물 보니까 자, 1번에 아니 동식이 체크 안 했네. 자, 동식이 용팔이 모량댁 양복쟁이 갑분이. 지금 우리가 3번, 5번이 눈에 들어와야지. 모량댁과 갑분이 나오잖아. 그럼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 모량댁은 슬퍼했어. 세상을 떠났어. 그지? 갑분이 가슴 아파했어. 반응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가죠. 그러니까 3번, 5번이 날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한복난으로 가볼게요. 한방눈 가봅니다. 한방눈의 마을을 덮었다. 하나는 또 순경,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겨울 그냥 대충 적어놨는데, 양복쟁이 하나가 강가에 와서 서 있습니다. 쌈바오가 인물 나왔고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냥 체크해놓고 마이너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넓은 범주로 기억하시는 거야. 쌈바오는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순경과 양복쟁이는 부정적인 인물이겠구나. 자, 지난 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난 봄 얘기 나오겠지. 맞습니까? 약간의 회상이 나오겠죠. 그들을 나룻배에 태우지 않을 수 없었고, 아문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고,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들이 다녀간 후, 자, 사흘 후에 두 사람의 젊은이가 마을을 떠나갔어. 누구야? 동식이 수만이. 됐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18번 바로 갔어요. 자, 4번, 5번이 동식이 눈에 들어올 거고요. 양복쟁이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영장이 나온 게 아니라 영장이 나와서 마을을 떠난 거죠. 그렇죠? 인과 바꿔쳤죠? 인과 바꿔치기로 선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 걔네들이, 즉 양복쟁이 얘네들이 오고 나서 사흘 후에 두 사람의 젊은이가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누가? 동식이와 수만이. 사흘 후에, 즉 동식이가 먼저 떠나고 사흘 후가 아니라 사흘 후에 영장이 나오고 그리고 동식이하고 수만이가 떠나간 거예요. 선지 이렇게 바꿔치는 거예요. 즉 뭐라고 적었어? 화살표 역으로 갔죠. 그치? 인과를 바꿔치는 거예요. 됐습니다. 인과를 바꿔쳤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 인과 바꿔치기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머지 신경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이제 쭉 읽어나가는 거지. 자, 중력 부분 줄거리. 두칠이 불고, 자, 천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삼바오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릅니다. 자, 삼바오가 주인공이네요. 자, 두 번째 줄. 삼바오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크게 트림을 했습니다. 끊었어요. 혹시 우리 용팔이, 동식이,
수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요거 나온 거 바로바로 볼까? 어차피 해설 강의니까. 자, 봐봐. 요거 되게 재밌어. 21번 봐봐. 선지 진짜 재밌게 잘 만들었어. 이거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되게 어렵거든요. 응? 선생님이 어떻게 끌고 왔나 봐봐. 자, 봐봐. 1번 기억 봐봐. 1번 기억. 거기 위에다 뭐라고 썼니? 보기 위에다. 하나하나 짚어가며 보시라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보라 그랬죠, 선생님이. 자, 기억으로 밑줄 쳐져 있잖아. 그럼 밑에 선지는 자, 뭐하고 똑같아? 글의 문장의 순서와 선지의 흐름이 같아. 자,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나 보세요. 먼저 기억. 자, 기억 볼게요. 자, 기억 보면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돼 있니? 프린트? 양쪽으로 펼칠 수 있나? 된다.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 이렇게. 그럼 볼 거예요. 양쪽으로 펼쳐진다. 그치? 나비처럼. 그렇지. 그렇게 해서 봐야 돼. 자, 하나는 기억을 찝으시고요. 왼손은. 자, 오른손은 1번 선지를 잡으세요. 다시 이렇게 찝어봐. 하나는 기억, 하나는 1번 선지 보세요. 자, 기억 볼게요.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 묘사와 함께 끊어. 자, 기억 보세요. 3번은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며 트림을 했다. 됐지? 인물 묘사. 그 다음에 다시 보기 볼게요. 우리 용팔이라고 하면 용팔이를 먼저 했던 인물의 내면 목소리 만나보세요. 우리 용팔이 아닌가? 용팔이 혼자 올 낀데 맞아요? 내면 목소리 맞죠? 자, 그러면 떠올린 대상 누구? 용팔이. 됐습니까? 연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감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찝게 전부 다 선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끄는 거예요. 자,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자, 먼저 니은 먼저 보세요. 동시게하고 수만이 가들 둘인가. 그렇죠? 뭐가 먼저 나와? 내면 목소리가 먼저 나오지. 그러면 보기 21번에 2번 선지 보세요. 내면 목소리와 함께 나오잖아. 끊었죠? 끊었지? 자, 끊고 나서 그 다음에 뭐니까? 쌈바오는 두 눈을 껌뻑이고 점점 가까워 오는데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이 수만이도 아니다. 볼게요.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까워지는 대로 표현하면서 그런 공간감과 가까워지는 거, 그죠? 느낄 수 있다.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6월이잖아. 6월은 늘 뭐해? 실험적인 걸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이 유형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9월에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다시 해주는 거야, 지금. 보통 인강에서 얘기 안 해주는 걸 선생님한테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인강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풀어주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즉, 소설에서 밑줄에 기억 쭉쭉 나오잖아. 보기 나오잖아. 이 보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21번 보기 볼래? 자, 이거 도움 되는 보기야, 도움 안 되는 보기야.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21번. 그렇지. 도움 안 되는 보기지. 도움 되는 보기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시대적 배경이나 작가 경향이나 내용이나 줄거리 주제가 나와야 되잖아. 이 얘기 전혀 없잖아. 도움 안 되는 보기야.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본문에 기억이 밑줄 쳐져 있고 선지가 나왔다면 기억하자. 하나씩 집어가면서 보자. 알겠습니까? 거기에 서술된 것과 그 다음에 선지의 흐름이 같다. 그러니까 늘 끊어서 읽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3번 디귿. 자, 3번 보니까 인물의 내면 목소리와 함께 끊었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한번 보니까 마찬가지죠? 내면 목소리 먼저 나오잖아. 또 오는구나. 누굴 데려가라고. 그리고 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 그렇지. 부들부들 떨렸다.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늘 심리물로 보는 거지. 자, 이건 호기심이냐? 아니죠. 반감이죠. 그러니까 저는 3번. 이렇게 나와줘야죠. 이해가지? 문학에서 텍스트와 보기는 어떻게 보라고 무조건 대응성. 얘가 부들부들 떠는 거는 뭐야? 떠든 거는 호기심이야? 쟤네도 궁금한데? 아니지. 반감. 됐죠?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내려가 볼게요. 자, 3번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반가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기심 아니고요. 그리고 저기 밑에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뿌드득 어금니를 봅니다. 자, A입니다. 그럼 A 문제가 있었어요.
A면 가장 적절한 걸 우리가 찾네요.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쾅 내리었습니다. 분노죠? 반감이죠? 1번 봐요. 1번 선지.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안 돼에서 나타난 당연히 고조된 감정. 맞습니까? 즉, 얘들아, 마음이 평온한 거에 반대가 고조야. 료이키 텐카이 고조 사토루가 아니야. 그냥 뭐예요? 평화롭지 않으면 고조입니다. 슬픔 고조야. 분노 고조야.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고조된 감정에 따른 신체적 반응 어디 있어? 주먹을 불고 쥐고 발을 꽝꽝. 됐습니까? 정답 1번 다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 분석해 줄게요, 쌤이. 기세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러나 어찌된 영혼이지 총을 맨 사람과 양복쟁이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길 만큼 가까워지자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자, 2번 선지 볼게요.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가 떨리는 것은 상대가 또렷하게 보인 것의 원인. 어금니가 뿌드득 떨리니까 상대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선지를 이렇게 만들었어. 마찬가지로 인과, 그렇지. 이거 바꿔친 거야.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가볼게요.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눈물이 핑 돌고요. 그 다음에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오릅니다. 3번 볼게요. 3번 선지. 손가락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예요? 아니지. 수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손가락에 힘이 풀리는 거지. 어쩔 수 없겠구나. 이렇게. 자, 4번 보니까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두 눈에 핑 돈 것의 심리적 원인. 즉, 뒤통수를 갈기는 생각이 딱 드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돈 게 아니죠. 결국 이것도 인과 바꿔치. 반응과 그에 대한 원인을 바꿔치는 거예요, 지금. 반응과 원인. 쌤이 옛날에 일치 문제에서 얘기했죠. 인물, 그 다음에 반응, 그에 대한 원인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선지가. 그러니까 여기 반응과 원인을 뒤바꿔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정서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줘야, 심리를 체크해줘야 보인다고요. 알겠지? 이 반응의 원인이 보이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동그라미 4번 선지. 자, 됐고. 5번 선지 볼게요. 궁둥이를 탁 치는 것은, 그렇죠? 이제 뭔가 이제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탁 치는 것은 희한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희한한 생각으로 아싸! 이거잖아. 그렇지? 자, 요것도 우리가 안 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자, 나머지 이제 어렵지가 않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저기 그 수능 특강에 쭉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수능 특강에 쭉 연계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지금 많이 힘들어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A, B 갑니다. 자, 밑에 19번 A 한번 볼게요. A는 어디 있냐면 중략 이전에 지난봄. 자, B는 어디 있냐면 중략 이후에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바로 그 페이지 위에 있죠. 자, 기억해. A, B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늘 범주가 달라. 다시. A, B 이렇게 돼 있으면 늘 범주가 달라. C에서 A, B는 보통 차이가 가능성이 높을 때 A, B 있거나 C 두 개가 있으면 여기 A, 여기 B야. 무조건. 자, 소설에서 A, B 나오잖아? 그럼 중략을 중심으로 A, B야. 알겠지? 늘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빨리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자, A는 지난 봄이었고요. 그 다음 B는, 자, 강길이었어요. 자, 그러면 둘 다, 자, 이렇게, 그럼 머릿속에 뭐부터 잡아줘야 돼? 긍정이냐, 부정이냐만 머릿속에 잡아. 알겠지? 긍부를 먼저 잡는 거야. 긍부를 먼저 잡습니다. 자, 거기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슬픈 일이에요. 그죠? 잡혀갔어요. 잡혀갔고. 자, B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자, B 같은 경우는 얘의 어떤 강길을 끊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렇죠? 끊었다의 포인트를 잡으면 바로 이제 강길은 어떤 의지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가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A. 해소? 무조건 아니죠? A는 갈등의 심화. 맞습니까? 갈등이 심하고요. 해소 무조건 아니죠? 해소는 무조건 마지막에 나와야 돼. 자, 2번. A는
마을의 위기가 외부. 자, 그 다음에 한방눈이 마을을 덮었던 그 결과, 자, 유사하다. 왜? 얘네들 또 오잖아, 지금. 그쵸, 맞죠? 강길을 따라서 또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요. 나머지 왜 틀렸는가 봐. 만약에 2번이 머릿속에 안 떠오르면 3번 보세요. 해소 아니죠. 4번 해결 안 됐죠. 5번 보니까 적대적 인물이 끊어지지 않고 끊어진 게 아니라 누가? 삼바오가 끊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소냐 아니냐로 자 지금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럼 해소됐다는 얘기는 무조건 긍정이잖아. 근데 여기 두 개는 뭐야? 긍정이라고 볼 수 없지. 부정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퍼펙트했습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막 문제가 좀 틀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만약에 지금 좀 졸아서 자, 잘 못 들었어. 그럼 어제 이거 올릴 거야. 이거 올릴 겁니다. 오늘 이제 안 놓치고 됐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쉽니다.